자, 이번에는 김수영의 눈, 빈칸 요약집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라는 것에서는 제목은 눈이죠. 화자는 누구냐면은 시적 화자인 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을 보면서 스스로의 삶에 대해 다짐하고 있죠. 눈은 살아있다라고 1년에서 나왔고 2연에서는 기침을 하자 3연에서는 그 눈이 굉장히 끈질기게 가능성의 시간까지 살아있다. 4연에서는 가래를 모두 뱉자라고 하면서 눈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정서와 어조는 반성과 성찰, 의지와 다짐의 정서가 있었고 또 단호하고 남성적인 어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남성적, 여성적으로 나눴을 때 의지적이고 뭔가 누군가에게 뭐뭐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하고 하는 쪽이 조금 더 남성적 어조라고 했었죠. 자, 그럼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보았을 때에는 대상에서는 눈이 먼저 제시가 됩니다. 자, 눈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순수한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수한 순결한 생명력은 영원성과 가치성을 가지죠. 왜냐? 일시적으로 어떤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또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명력이 결국에는 기침을 할 수 있게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눈은 순수하고 순결하다. 기침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자, 근데 이게 중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했었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현실에 대한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인 어떤 눈이냐면은 사람의 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쌤이 이게 아니고 바로 다른 독재 세력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왜 독재 세력으로 볼 수 있냐고 했냐면 눈, 이 눈을 우리 마치 우리 다수의 시민을 바라보는 거대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는 독재 세력의 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김수영은 의지적이고 저항적인 시를 쓴 시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눈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독재 세력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저항을 할 수 있는 생명력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불순한 일상성이자 지금 눈하고 대조적인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가래였습니다. 그래서 불순한 일상성이고 비굴함이고 또 소시민성이고 무가치성이고 비양심적인 것들을 가래라고 했으며 속되고 지저분한 일상의 삶에서 어쩔 수 없이 엉어리가 져서 가래가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했었고, 또 세 번째 소재는 뭘까요? 불순하고 어떠어떠한 요소들을 떨쳐버리자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요것은 콜록콜록 기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하고 어떤 것이죠? 부정적인 요소들을 떨쳐버리자는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불순하고 부정적인 요소도 없애려고 하는 거고 또 내가 이렇게 기침을 함으로써 속물적인 가래를 뱉었기 때문에 진정한 영혼과 육체를 되찾는 행위이죠. 또 내가 양심과 정의를 가지고 살 텐데 양심과 정의를 가지고 살 텐데 이러한 양심과 정의를 잃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왜요? 가래가 끓고 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재로 갈게요. 네 번째는 뭐예요? 객관화한 대상이래요. 무슨 젊은 시인이래요. 아, 그리고 다양한 존재들, 이 모든 것들을 합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었죠? 바로 젊은 시인이었네요. 젊은 시인은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 동일한 시구로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뭐였냐면은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라고 볼 수 있었죠.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왜? 젊은 시인들이 결국에는 화자 자신을 객관화한 대상이기도 하면서 젊은 시인,
또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이니까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도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화자 자신도 되고 젊은 시인도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알 수가 있죠. 또 어두운 시대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밤이었고 비슷한 시어로는 새벽이 있었다는 것까지도 캐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운율을 볼게요. 운율이라는 건 리듬이죠. 어떤 리듬적인 특징이 있었는지. 쌤이 요거 있다고 했어요. 동일 시구의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시구는 둘 이상의 단어를 말했고, 동일한 게 계속 반복이 되면 당연히 운율감이 형성이 되겠죠. 눈은 살아있다, 뭐 기침을 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시구의 반복과 확대. 우리 눈은 살아있다라는 반복과 그것 앞에 점점 확장하는 의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점층적 진행이라고 했습니다. 점층적 진행으로 인한 역동적 리듬감, 시적 긴장감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표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었냐? 똑같은 거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은 동일 시구의 반복이 있었고 점층적인 것들이 있었다. 어쨌든 이 둘은 강조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였고요. 또 눈과 가래가 이렇게 반대의 상황이다는 대조되는 시어, 대비되는 시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뭐가 있었죠? 바로 젊은 시인이여 라는 식으로 청자에게 말을 건넸고 또 우리 요청하는 청유형 어미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요 두 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소박한 일상어를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시적 이미지 형상화하려고 했다는 점도 쌤이 마지막에 꼭 점검을 해줬던 것 같아요. 자, 주제를 보니까 주제는 바로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순수하고 정의로운 그 삶을 살고 싶어 했잖아요. 소망과 그리고 또 어때요? 부정적인 그 현실,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잘 보면은 여러분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과 부정적 현실은 둘 다 어떤 거예요? 실제 독재 세력이라는 1970년대, 80년대 상황을 반영했을 때 쓸 수 있는 주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시를 세상에 보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어땠을까요? 쟤 누구야? 쟤 빨리 잡아가자. 쟤는 문제가 있는 애야. 어떻게 감히 이런 시대에서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어? 저항하는 시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독재 세력들이 이 사람을 잡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수영이 1번과 같은 주제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 무슨 사회 비판하는 시 아닌데요? 순수한 생명력 회복에 칼막. 단지 그냥 정말로 내 마음의 순수함이 사라진 것 같아. 순수한 생명력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사회문화적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시 시대 상황은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에 있었던, 그리고 쌤이 말했던 그런 7, 80년대로 이어갔었죠. 그 당시, 즉 이때가 언제였어요? 독재 정치 등 부정적인 시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나 이때 당시에는 이승만 정권이었죠. 이승만 정권 때에 의원들이 협박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켰고요. 이로 인해서 대통령이 재선이 되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개헌안을 제출했고 심지어 이게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서의입의 논리, 즉 반올림 논리를 세워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개헌으로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이승만 정부는 반대 세력을 탄압하였고 그때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간첩 혐의로 그냥 사형을 시키기도 했었다는 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다.
자, 의의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갈래, 자유시이자 서정시이고요. 성격, 비판적, 참여적, 의지적, 상징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빈칸은 볼까요? 1950년대 중후반 이후에 사회 참여적 역할과 의의에 대한 작가들의 자각으로 시작됐어요. 즉, 1960년대 김수영 시인은 야, 우리가 시인뿐만 아니라 여러 독자들, 시민들이 다 앞서서 참여해야 돼라는 참여시를 썼기 때문에 이 시는 참여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참여하자는 거 어디에 있었죠? 그렇죠. 청유형 어미에서 나왔었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가 김수영은 1960년대가 중점이고요. 굉장히 비판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쌤이 파악을 했던 전체적인 이 요약본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자꾸 강조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빈칸이구나, 밑줄이 쳐져 있구나를 파악을 해보면서, 자, 이 부분을 토대로 한번 시험 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